자, 이제 2부를 시작을 해볼까요? 그런 상태로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중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적어도 영어로 걱정하진 않았어요. 뭐 한 개 정도? 빼고는 별 틀린 기억이 없거든요. 중학교 영어에 비하면 제가 배운 영어는 오버 스펙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앞서 말한 책을 한 번 더 깊이 공부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문장뿐만 아니라 책 뒤에 사전처럼 정리되어 있는 그 부록, 단어들 부록까지 전부 다 습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장에 달라붙은 고구마 줄기처럼 한 문장에 들어있는 표제어를 포함해서 관련 파생어들 같이 외워가는 방식이었는데요. 일단 문장 암기가 된 상태에서 파생 단어들을 연상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했던 거와는 좀 쉽게 끝냈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 그때 실력이 제가 미국 대학에서 진짜 잘 써먹은 저의 영어 실력 중에 기초가 됐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장 관련 표제어와 파생어까지 합하면 거의 7,800개에 가까운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장이랑 연결해서 학습하니까 오히려 단어 학습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것들을 처음부터 외우려고 작정했으면 아마 저는 이 책을 다 보기도 전에 이미 포기를 했을 거예요. 중학교 때 기억에 남는 건 3학년 때 전국 연합학력 평가에서 영어가 특히 어렵게 출제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영어에서 저 혼자 거의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고 나머지 과목들을 다 메꿔준 바람에 제가 전교 등수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전교 8등까지 찍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중고등학교 성적 통틀어서 저의 최고 전성기였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치른 시험 역시 전국 연합학력 평가였는데, 점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학교 내부에서의 등급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당시 담임 선생님이 이 정도면 서울에 있는 대학은 힘들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과 함께 이제 성적표를 받고 나니까 제가 배웠던 영어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었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수능이 끝났을 때 제가 배웠던 모든 영어를 부정하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라는 마인드로 올인을 하게 돼요. 근데 수능을 보면 볼수록 이 영어를 가장한 새로운 과목, 이 시험에 도저히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영어 문장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글 해석을 보면 그 한글 해석조차도 몇 번씩이나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히려 이 스토리만 따로 외우거나 혹은 뭐 키워드만 따로 외우거나 심지어 뭐 한글 지문만 따로 외워버리는 학생들이 저보다 더 점수를 더 잘 받는 이 이상한 수능 영어 시험에 도저히 적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좀 저는 오기가 있거든요. 적어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뭐 지문만 따로 외우거나 뭐 키워드만 따로 암기를 하거나, 저는 오로지 그냥 독해만 했었거든요. 그 한국의 현실에서는 잘 안 통할,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고 당연히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근교의 독학 기숙학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독서실, 뭐 고시원, 나름 진짜 열심히 했던 세 번째 수능마저 실패하고 나니까 참 많이 좌절도 하고 실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한국 대학은 제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뭔가 내가 공부했던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기도 했고, 무엇보단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미국으로 가자, 미국 유학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왕 가는 거 명문대를 목표로 하고 편입을 하자는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했죠. 다행히도 제 성적에 들어갈 수 있는 주립대학이 있었고, 그 조지아에 있었던 발더스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공부 방식이 이곳에서는 통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일이거든요. 특히 영어에서 그랬어요.
영어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었고, 뭐 미국 애들이랑 같이 뭐 친하게 지낸 건 아니지만 그들이랑 뭐 의사소통하고 학교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던 거죠. 유학 직전에 유학원에서 배운 영어 훈련은 따로 없었고, 뭐 토플 강의를 한 달 정도 받은 게 전부였기 때문에 저의 영어 실력은 온전히 저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문장들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거죠. 그 문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우더스타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때 공부하면서 시험 보고 편입을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써먹었던 영어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0일 동안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익혔던 문장들이 전부였다는 거.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이 실전에서 필요한 건 순발력, 자신감, 그리고 뭐 발음이지 빈칸, 뭐 순서 배열, 문법 지식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저의 영어와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요. 시간표가 꼬여서 어쩔 수 없이 원어민 애들이랑만 수업을 듣는 그런 에세이 수업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저는 글쓰기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격적인 영어 수업은 이번이 처음이고, 뭐 클래스메이트들은 전부 다 원어민이고 그냥 잘할 수 있을까 진짜 걱정이 눈앞을 가리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수업이 어느 정도 들리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들리는 거예요. 물론 처음 글쓰기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막막했는데 막상 주제를 정하고 한국말로 어떤 말을 쓸지 대략적으로 정하고, 그리고 습득했던 문장들을 이렇게 이 과제에 맞게 하나 둘 쓰다 보니까, 물론 모든 문장들이 술술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 문장들에 맞춰서 퍼즐들을 맞춰 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한 편을 완성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한 학기를 보내고 나니까 최종 에세이에서 A가 나온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어민들도 A 받기 힘든 수업이 이 바로 작문 수업이에요. 마치 우리가 한국말을 잘한다고 글 잘 쓰는 게 아닌 것처럼. 또 교양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을 던졌던 일이 있는데요. 그때 저도 모르게 제가 익혔던 문장이 그냥 나왔고, 난생 처음 원어민한테 발음으로 칭찬받았던 일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계기로 제가 배운 영어 문장들을 활용하는 법을 익히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 뭐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서도 이해가 훨씬 빨리 되고, 심지어 뭐 교양 강의, 예를 들어 뭐 정치학, 뭐 역사학, 심지어 이제 외국어, 저는 그때 스페니쉬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스페니쉬를 배울 땐 영어로 배우는데 그것조차도 영어가 어느 정도 되니까 공부 시간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공부 효율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성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건들이 겹치니까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한국의 수능 영어는 미국에서 쓸모가 없다. 그리고 내가 배운 영어 학습 방법이 옳았다.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연구 생활을 할 기회가 주어지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겪었던 일을 남들도 똑같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뭐 어떤 일이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그 발더스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2년을 보내고 1, 2학년 평균 점수가 한 4.0 만점에 한 3.85니까 뭐 나름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저의 자존심이 좀 회복된 순간이었고, 일단 그 순간만큼은 정말 뭐랄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적표를 제출해서 조지아텍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도서관에서 있었는데요. 도서관의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쫙 있는데 진짜 딱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정말로. 오후 4시 반이었는데, 그러니까 합격 레터를 받자마자 도서관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아버지한테 전화했죠. 합격했다. 소리 지르면서 진짜로 거의 울 뻔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영어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가끔 3번씩 수능을 볼 필요가 있었을까 후회하기도 해요. 이런 길을 알았으면. 어쨌든 저는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황당한 제목의 실제 체험기를 올리게 되었는데요. 내친 김에 지금부터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자 해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유학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의 허락받기 위해 어떤 일까지 해내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구독 혹은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